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2월 3일 금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기에 제 얼굴이 굉장히 좀 환하게 나오지 않나요? 제가 녹화를 하는 곳이 창가인데요.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좀 어두운 그런 날씨였는데 오늘은 창가에 햇볕이 아주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녹화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마침 금요일이라 저녁 약속도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불금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월 3일 불금에 보내드리는 2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준 다행 포트폴리오 네 번째 투자 종목에 대한 투표 진행 사항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벌써 4,000명이나 되는 구독자분들께서 투표를 맞춰주셨는데요. 디즈니가 35%, 에어비앤비가 41%, 우버가 15%, 그랩이 9%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에어비앤비가 디즈니를 소폭으로 좀 제끼면서 아직까지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투표가 진행되니까요.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어보다요. 이런 댓글을 발견을 했는데요. 해병1182님께서 11월 포트폴리오는 혹시 안 올리시나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호호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이미 답글을 다셨습니다. 주말에 올리신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매달 첫 번째 1일 날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오미주를 2부에 나눠서 하는 작업이 조금 어려워서요. 최근에는 첫 번째 일요일 날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일요일 날 저의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께서 엿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공개될 저희 포트폴리오 영상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부 방송 마지막 부분에 제가 사토리라는 투자 기관에서 2022년에 대한 시장 전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사토리의 전망에 따르면 2022년에 아마도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수익을 보일 것이다. 다소 좀 전망이 굉장히 어둡게 나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바클레이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투자 기관인 바클레이에서 2022년에 전망치를 던져주고 있는데 역시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업사이드가 나올 텐데 그래도 굉장히 리미티드 돼 있다. 따라서 2022년에 바클레이가 보기에 미국 증시가 많이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서플라이 체인, 즉 공급망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좀 성장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컨슈머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죠. 팬데믹 기간에 좀 억눌려 있었던 이런 소비 욕구가 이번에 좀 분출이 되면서 그나마 소비자들이 이끄는 경제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쿨링 다운 할 것이다. 조금 더 사그라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가장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서플라이 체인인데요. 이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계속해서 좀 더 중요한 이슈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 그리고 딜리버리라는 이제 판매거든요. 생산 부분도 그렇고 판매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이제 오토 부분, 자동차 산업, 컨슈머 일렉트로닉은 이제 전자 상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페럴은 의류, 그리고 리저를 판매하는 이러한 운동화라든지 아니면 스포츠웨어 이러한 쪽에도 타격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보복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unusual한,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엄청난 폭발력 있는 소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내년 정도가 되면 프리 팬데믹 레벨로, 그러니까 팬데믹이 나오기 전의 레벨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 그렇게 호재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바클레이에서 보기에는 내년에 S&P 500의 프라이스 타겟을요 4,800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 올라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바클레이는 또한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레이팅을 낮춰준 거죠. 어느 섹터에 지금 다운그레이드를 했냐면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그래서 우리가 소비재라고 부르는 쪽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필수 소비재가 아니고 순환 소비재 있죠. 이렇게 임의 소비재 쪽이 안 좋다.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언더웨이
오버웨이트를 줬으니까 매도 의견을 주고 있는 거죠. 대신 빵 주식은 그나마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스북, 즉 메타를 얘기하고요.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은 그나마 그중에서 선전할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버웨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버웨이트를 받고 있는 섹터가 또 있는데요. 파이낸셜, 금융주도 좋다고 얘기하고요. 헬스케어도 오버웨이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도요. 다양한 투자 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이 2022년에 시장 전망을 우리랑 공유를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제가 오미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읽어본 기사에서 바클레이라는 투자기관은요, 내년 2022년에 미국 증시의 전망이 그냥 그렇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던져주고 있었고, 그나마 괜찮은 섹터 중에 이제 빵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UBS가 보기에는 그 빵 기업 중에서 알파벳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알파벳의 주가가 지금 40%나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하는지 그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BS의 애널리스트 로이드 왬슬리가 얘기하기를 그가 이번에 타겟 프라이스를 올려준 것 같습니다. 기존의 타겟 프라이스가 3,190이었는데요. 이번에 목표 주가를 무려 3,925까지 완전히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알파벳이라는 그 주식은요. 굉장히 좀 포지티브한 에스티메이트 리비전을 앞두고 있다. 에스티메이트는 시장의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리비전이 되면서 올라갈 거란 얘기죠. 이 얘기가 뭐냐면 실적이 굉장히 좋을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전망치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멀티플 역시도 확장을 할 것이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요. 공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 바로 주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리비전이 올라간다는 것은 실적 역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자연적으로 멀티플도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를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엄청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On the back of 이유가 나와 있는데 faster than expected top line growth니까 매출이 생각보다 훨씬 더 성장이 빠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마진 역시도 인플렉션 포인트다. 그러니까 변곡점에 있다는 건데요. 마진이 갑자기 꺾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까지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구글의 클라우드 쪽에서도 이제 건강한 수익을 발생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 쪽의 CEO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쪽을 지금 토마스 쿠리안이라는 사람이 맡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구글 클라우드가 굉장히 좀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편적인 예로 굉장히 커다란 딜을 많이 성사시켰다. 대형 계약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에비던스가 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 기업의 성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백로그가 많이 생겼다. 여기 보면은 퍼포먼스 어블리게이션, 그러니까 딜리버리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한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밀려있는 주문을 얘기합니다. 2020년 4분기에 보면 밀려있는 주문이 굉장히 많다. 따라서 4분기부터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는 계약이 많이 이미 체결이 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면 갈수록 클라우드 쪽에서 많은 매출이 발생할 거고 순이익도 건강하게 변화되면서 구글의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UBS에서 새로 준 그 타겟 프라이스는요. 현재 주가에서 약 39%, 그러니까 거의 40% 정도 향후 1년 안에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 역시 투자기관의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는 투자기관은 JP모간입니다. JP모간은요, 리오프닝 플레이, 즉 경기 재개주에 우리가 지금 많은 줍줍의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최근 들어서 컨슈머 스톡, 그 소비재를 얘기합니다.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리오프닝에 관련된, 그러니까 경기 재개재라는 그런 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요,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셋오프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 재개주가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오미크론의 영향이 생각보다 좀 과대평가됐다라고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러한 투자의 방식은 아마도 not for the faint of heart니까 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좀 위험하니까 마음 약하신 투자자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들 중에서 몇몇 종목은 지금 단 며칠 만에 4일 만에 2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추세가 좋지 않은 모멘텀이 떨어져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막혀지게 되면요, 추가적으로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투자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JP 모간이 보기에는 이번에 셀오프가 하락장이요, 오퍼추니티를 제공한다. 따라서 줍줍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시크니컬, 경기 순환주라든지 코모디티즈, 즉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리오프닝에 관련된 이러한 주제를 가진 종목들의 엄청난 투자의 기회가 숨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주식을 가려내기 위해서 일단 뭐를 했냐면요, 지난 4일 동안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들을 골랐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을 이미 쭉 나열을 해봤고요. S&P 1500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 게 뭐냐면 그 중에서 컨슈머 시크니컬에 속하는 주식, 그러니까 경기 순환주에 속하는 그런 주식들을 골랐고, 또 하나는 컨슈머 서비스니까 서비스 섹터라는 게 사실 가장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오미크론의 영향에 의해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 이 두 가지의 섹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개의 주식을 선별해 주고 있는데요. 가장 위에 나와 있는 것은 베드바스 앤 비욘드, 두 번째는 노르웨지안 크루즈고요. 세 번째가 아비스 버짓, 다음이 카니발입니다. 다음은 로얄 캐리비안, 그래서 지금 크루즈가 다 나왔네요. 다음은 데이빗 앤 버스터즈 엔터테인먼트, 윈 리조트도 나오고요. 다음은 히벳입니다. 히벳은 스포츠 용품이죠. 게임 스톱, 마지막으로 라스베가스 샌즈. 이러한 주식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들이고, 만약에 오미크론의 영향이 생각보다 좀 작게 확인이 된다면 굉장히 급등할 수 있는 리오프닝 플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유난히 줍줍에 대한 기사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굉장히 좀 커다란 하락장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텐데요. 자, 이번에 등장하는 전문가는 크레이머입니다. 짐 크레이머, 매드머니를 진행하는 CNBC의 쇼 호스트가요, 그가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4개의 주식을 줍줍해야 된다라고 그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짐 크레이머가 볼 때 지금 사야 하는 4개의 주식은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CNBC의 짐 크레이머가 수요일날 얘기하기를 지금 투자자들이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 니블이라는 것은 조금씩 먹는 걸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야금야금 사기 시작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폭락한 주식들을 줍줍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린다면, 그래서 지금 박앤세일에 들어가서 베이스먼트까지 가 있는, 그러니까 지하실까지 떨어져 있는 이런 종목들을 줍줍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한다면 나중에 오미크론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한테는 오미크론이 그냥 뭐 콧물 정도 나오는 굉장히 가벼운 감기 증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나중에 가서 이 시점을 돌아보면서 아마 네 자신을 때릴 것이다. 굉장히 좀 분명한 매수 기회였는데 이런 줍줍의 기회를 놓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짐 크레이머가 운영하고 있는 체리터블 트러스트가 있거든요. 체리터블 트러스트에 포함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4개의 주식을 추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식은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는요, 52주 가장 낮게 지금 떨어져 있다. 따라서 1년간 이렇게 낮게까지 주가가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죠. 현재 142.04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디즈니는 아이코닉한 컴퍼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대 기업이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로큰 스톡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 따라서 지금 주식은 망가졌지만 그렇다고 기업이 망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 추세에 돌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페이팔입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는 나는 모티베이션을 받고 있다. 어떠한 면에 있어서 페이팔을 좋게 보냐면 지금 이 주식이요, 310달러라는 그 최고점을 찍고 나서 131포인트나 떨어졌다. 따라서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다음 분기가 아마도 마지막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페이팔이 주가가 좀 그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가장 약한 상태인데 그것이 이제 이번 분기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베이에 관련된 그런 제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사야 한다. 다음 분기부터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스터카드고요. 마스터카드 역시도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이요 8빌리언 정도의 그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디비던드 같은 경우 배당금 역시도 11%나 올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떨어졌죠. 그 이유는 당연히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소비를 해야 올라갈 수 있는 게 카드 컴퍼니잖아요. 그런데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제 간에 이렇게 많이 통상도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이 여행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가 타격이 심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은 윈 리조트입니다. 윈 리조트는요 50% 정도 떨어졌다. 52주 최고점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진 상태죠. 반토막이 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짐 크레이머 보기에는 그래도 너무 떨어졌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라스베가스 그리고 마카오에 있는 그 빌딩들만 봐도 가치가 너무나 높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은 또한 그 MGM이라든지 라스베가스 샌즈에서 만약에 운영이 잘 되지 않게 되면 인수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Believe me,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인사이더들은 윈 리조트의 그 내부자들은요 지금 아마 주식을 줍줍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짐 크레이머 보기엔 윈 리조트, 마스터카드, 페이팔, 디즈니 이렇게 네 종목이 지금 줍줍해야 되는 가장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별 종목에 대한 뉴스를 살펴볼 텐데요. 어제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니오인데요. 니오의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5% 이상 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왜 이렇게 니오의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니오의 주가가 5% 이상 하락을 했다. 그리고 볼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거래량이 어제 보여졌고요. 그 이유는 지금 매도량이 한꺼번에 몰린 건데 이 이유가 설명돼 있죠. 드래그드 인투다. 그래서 지금 셀링 프레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중국의 인터넷 관련된 종목이 지금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리포트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중국 정부가요 최근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방법을 막아버린다. 뭘 막아버리냐면 중국의 기업들이요 외국에 나가서 퍼블릭 하는 거 그러니까 상장하는 것을 아예 차단하겠다. 이러한 발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그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추세에 휩쓸려서 전기차 기업인 니오까지도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기업들을 괴롭히는 모습 이것은요. 중국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가장 규모가 큰 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이러한 테크 기업들의 고삐를 주고 있겠다. 그러니까 컨트롤을 우리가 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은요. 미국의 테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 외국에 상장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을 저지를 한다면 아무래도 그들의 혁신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혁신 기업들이 조금 더 시장 점유율도 높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에 상장을 한다는 것은요. 많은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이 자금을 이용해서 혁신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자, 두 번째로 니오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중국 정부에서 많이 방해를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은요 자동차 부분에서 세계의 거의 꼴찌죠. 중국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옮겨가는 이 트렌드에서 중국이 상당히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보조금도 많이 지급하고 니오를 비롯한 전기차 기업들을 팍팍 밀어주면서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기세를 꺾을 이유가 없는 거죠. 중국 쪽에서는 이번에 니오라든지 리오토라든지 뭐 샤오펑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을 이런 종목들을 팍팍 밀어주면서 이들이 이제 중국 기업이 세계화에서 1등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아마도 전기차 기업들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면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분위기 좋은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스퀘어입니다. 스퀘어의 주가가 1.21%나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애프터페이와의 인수 합병이 조금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스퀘어의 그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스퀘어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애프터페이의 그 스톡홀더 미팅, 주주총회죠. 주주총회가 원래 12월 6일 날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뭐 며칠 남지 않았죠. 오늘이 3일이니까. 근데 이 주주총회에서 원래는 보팅을 할 예정이었다. 투표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어떤 투표권이냐면 스퀘어와의 인수합병을 승인하는 이러한 주주총회였는데 이게 이제 연기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금 김이 빠지겠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SEC 파일링을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 내용에 따르면 아직 논 오포지션 폼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지 않는다. 승인의 그런 폼이 있어야 되는데 뱅크 오브 스페인, 그 스페니시 뱅크에서 아직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기를 only regulatory approval이니까 다른 쪽에서는 다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뱅크 오브 스페인에서만 받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퀘어와 애프터페이에 의하면 그들이 지금 기대하는 그 타임라인이 나와 있는데 2022년 내년 1월 중순에는 아마도 이 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승인은 다 2022년 1월에 끝날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승인을 다 받고 나서 아무래도 주주통회를 다시 해서 승인을 마치고 1월 달에는 아마 인수합병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로 이름을 바꾸게 돼 있죠. 12월 10일 날 스퀘어의 이름이 블로그로 바뀝니다. 지금 12월 3일이니까 앞으로 일주일 남았네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아마 이제 블로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스퀘어가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스퀘어의 주가가 조금 떨어져서요.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줍줍하는데 이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지막을 장식한 비디오 클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오미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혼자 다 해서 조금 벅찬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자, 오늘도 굉장히 좋은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전문가 이름은 조시 브라인이고요. 굉장히 좀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해서 좀 시청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아무래도 자기 의견을 굉장히 좀 강력하게 피력하는 분들을 보면 좀 재미 요소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분의 의견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 투자자들한테 전해줍니다. 과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줍줍 기회가 다가왔을 때 이렇게 주가가 폭락했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할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좀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거든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 방송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에는 조금 특별한 기획 영상이 준비되어 있죠. 일단 토요일 날은 2주에 한 번씩 찾아오시는 미국 주식 이야기의 박철민 대표님을 모시고 새로운 종목 하나를 공부해 볼 거고요. 일요일 날은 아까 예고 드린 것처럼 미주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2개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Listen, I'm very, very fortunate to be in a position where the vast majority of the people I'm investing for still have a long way to go in life. And many of them still have a long way to go in terms of putting money into the market on a regular basis. So we're not rooting for new highs. We like buying stocks down 5, 10, 15%. It's actually what you should be rooting for unless you start retirement tomorrow, which is not most people. So let's start with that and let's set the table there. And then the second thing is we put about, I don't know, $500-600 million into direct indexing strategies as a firm over the last 18 months to 2 years. So when you see a day like yesterday where we start green and end really ugly at the close, what are firms like mine, wealth management firms, utilizing direct indexing strategies doing? They're tax loss harvesting their asses off. That's our job. You're going to need tax losses in a year where the S&P is up 25% year to date. So we're taking advantage of that volatility. It's what we're supposed to be doing. And now you look at stocks that you would say are some of the highest quality companies in America trading down 20, 30% from their highs. PayPal, great example.
Square is another example. These companies are going to rule the future, and you could buy them almost cut in half from their July or August highs. So there are great things you could be doing as a long-term investor. There are great things you could be doing as a shorter-term player looking for quality names on the cheap. And I love this environment that we're in, and we're trying to do our best to take advantage of it from many different perspectives.